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계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셨어요. 사실 많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학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예요. 근데 요거 빼기로 했었죠. 그리고 또한 잡비나 연구개발비 등의 잡스러운 부분을 제외한다면 대략 지금까지의 공부만 가지고도 회사의 큰 흐름을 이렇게 짚어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훑어보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의 디테일을 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네 투자자들은 주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권고하는 종목을 아무런 계산 없이 툭 매수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버신 그 소중한 돈을 그렇게 허투루 대접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문가로부터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고받았을 때 그 전문가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종목 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숨겨진 함정들은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주로 합법적으로 혹은 편법적으로 이익을 위장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배우셨는데요. 뭘 또 배울 게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실 것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포토샵과 화장빨의 차이랄까요? 포토샵은 눈의 크기나 색깔, 심지어 키도 마음대로 조절할 늘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익이 없는 회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던가 혹은 대규모 손실을 슬쩍 감출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배우신 것들은 골격을 속이지 않았지만 화장빨로 잘 꾸며놓은 것들을 싹 지우고 이제부터는 쌩얼 상태 이익을 보자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뭘까요? 활동성 지표도 있고 수익성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산가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얼마의 수익을 내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주식의 대가들은 이 수익성을 가장 우선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역시 미래 수익성 전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아무리 좋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는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생존의 가치 자체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익 지표 보지 마세요. PER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초보 투자자들은 용 쓰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지표의 진실성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의 공부를 통해서 진실에 조금 이렇게 가치를 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익성 지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가장 잘 알려진 요 EPS, Earnings for Share만 가지고 며칠 동안 좀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재무 분석의 문외한이라도 EPS는 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뭐야 그런 거 배우려고 지금 이 공부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EPS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힘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왜 하필이면 EPS가 중요한 개념이 되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의 매출 총이익을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당 순이익에 지목하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5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여유롭겠어요? 제가 지금 누가 더 많이 벌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여유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액면상으로는 이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분이 대가족을 꾸리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5명이 혼자 살고 있고
혼자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돈은 200만 원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독신이라 요 500만 원을 벌지만 혼자 다 쓸 수 있다면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가 얼마만큼의 현금 창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컨셉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회사의 주식 한 주당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나 어닝 시즌에 오면 미국이나 혹은 한국의 회사들은 성과를 발표할 때 매출이 얼마예요? 그 다음에 꼭 발표하는 것이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죠. 그걸 영어로 표시한 것이 EPS, Earnings per Share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참조하기 때문에 거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EPS, PER, EBITDA 이런 이익 지표에 매달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마치 명찰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가 뭔가 좀 숨기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최선을 다해서 포장해요. 그래서 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PR이나 EBITDA가 얼마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나 기본적 분석 잘하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기업 회계를 이해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기본적 분석가가 되시려면 일단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형태는 어떤지, 운전자본, 그리고 재고재산 등에 숨겨진 그런 모든 장난질들을 모두 찾아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 조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포토샵한 거 원상태로 복구했다면 이제 화장바를 다 지우고 쌩얼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이익이 조정된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보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추출해낸 회사인지 요거를 보실 수 있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